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반 개강을 했어요. 이제 뭐 7월 달인데 뭐 100일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뭐 다음 주가 100일인가요? 며칠이야? 아,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우리가 10월 31일 날 시험 보는 거라서 좀 늦었네요. 100일이 늦어지네요. 원래 7월 며칠? 그러니까 23일이 100일이라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7월 시작됐는데 뭐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대부분들이 이제 7월 달 되면서 이제 막 되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그 내가 지금 거의 한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9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9개월 정도. 꽤 됐죠. 11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그죠? 그러면 그 기간을 돌이켜 봤을 때, 야, 이 정도 했으면 정말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아이고, 서울대 같이 내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공부해서는 서울대 절대로 못 가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인서울이면 다행이야. 어쨌든 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소리 하지도 말고,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시작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 문제 7, 8월 과정을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들 문제를 풀 때 문제집의 내용이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꽤 있어요. 풀다 보면. 미리 필요 오신 분은 있나 모르겠는데 풀어왔다면 아마 그 말하지 않은 문제를 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안 한 게 나왔네? 이러면서 다 옮겨 적어요. 그림책에다가. 포스트잇 붙이고 난리 생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렇죠? 뗐다 붙였다 해야 되고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주의할 건 뭐냐면 오버하지 말자예요. 말해 오버하지 말자. 절제하자. 이게 7, 8월에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다시피 매번 잘 나오는 거, 항상 잘 나오는 거,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단돌이 하면서 외워가는 과정인 거고, 예상 문제를 풀 때 제가 평소에 말하지 않던 것들에 지문들이 있는 거는 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 일이 있어. 이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는 지문이 있는 와중에 다행히 문제집에 답이 밑에 없어요. 다행히. 그렇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어요. 어떻게 찍냐? 모르는 거 제끼고 내가 아는 거 내 답이 있는가? 라는 거에서 답을 고르려고 애를 써봐요. 그냥. 풀 때도 예를 들어서. 미리 풀을 필요는 없는데 쉬는 시간에 왔다가 떠들지 말고 뭐라고요? 중간중간 다음 전나갈 문제를 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이라도. 그러면서 모르는 지문 있을 때 그냥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시험장 가면 10개 정도는 뭐다? 누구세요 문제예요. 진짜로. 전혀 모르는 얘기고 5개 지문 중에 3개 알겠는데 2개 처음 본다? 이것도 10개쯤 돼요. 결론적으로 최대 몇 개? 20개는 낯선데? 이럴 수 있어요. 내 말들이 하죠. 10개는 아예 모르는 거고 10개는 알겠는 것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알겠는 것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는 10개 지문은 대부분 아는 거 내에 답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 지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말들이 하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는 거 10개는 안녕하세요. 제끼고요. 그렇죠? 제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다? 알겠건 뭐 나와 있는 10개는 잘 골라내야 돼요.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지문들을 새로 학습해서 다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는 2차생이 있었어요. 점수 안 나와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카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법 막 3일씩 해요. 2차만은 시간 많으니까 55점 나왔어.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근데 말 잘 듣고 하라는 것만 해요. 모르는 거 버려요. 75점. 이게 100번 맞는 거야. 나처럼 30년 공부할 거 아니면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분은 오래 해야 2, 3년이잖아. 오래 해야. 짧으면 1년이고. 그렇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절대로 고득점이 아니에요. 고득점에서 뭐 할 건데? 아무 소용 없다니까? 표정이 그래 그럴라 그랬어. 이런 표정이잖아. 근데 너무 안 해 공부를.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요 그런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제집을 진도에 맞춰 참여합니다. 근데 자꾸 얘기합니다만 어제도 물어봤는데 그러면 전혀 풀어오면 안 된다는 건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야. 풀어오려면 풀어와요. 누가 뭐라 그래.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모르는 거 나오잖아. 풀리지도 않아. 그럼 찾아봐야지. 기본서 뒤져봐야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도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와서 이론 듣고 같이 풀어. 쉬는 시간 짬짬이 보고. 다만 아침 일찍 좀 와. 일찍 좀 와서 아침 시간에 좀 풀어봐. 미리미리. 그건 추천. 아침 시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그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번에 7, 8월 과정은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화락탈출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건 뭐 되게 유명한 수업이라 아시는 분은 아신데 기본적으로 그림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 200페이지 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거의 이게 기본서예요. 사실 이제는. 거의 이게 기본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도 암기창처럼 외울 만한 것만 모아놓은 게 없을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제 화락탈출이라고 그 20장짜리 41페이지예요. 전체가. 그렇죠? 그거 얇은 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휴가 갔다 오면 8월 9일 날 이때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6시간 정도 볼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0 점수가 안 나와서 40점이 안 나오고 30점 초반에 왔다 갔다 한다. 또는 뭐 50점을 넘어갔는데 60은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기초적으로 반드시 외워줘야 될 사항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론 총정리 자료예요. 미리 주는 거야. 이론 총정리할 걸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 찾아보면서 필요하다면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나서 반복해 가면서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할 것만 보시면 되고 제가 매번 시험 끝나고 나면 비교해 보거든요. 30개까지는 있어요. 그 안에. 30개까지 40문제 중에서. 그렇죠? 정확히 알면 풀 수 있어요. 정확히 못 외워서 못 푸는 거지. 우리 기반시설 종류 외워야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정확히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안 보던 걸 내잖아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다시 보는 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에 대한 보충제가 뭐가 된다? 화락탈출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세하니까 이때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은 이거 말고는 특강 없습니다. 오후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후반에 뭐 해야 되냐면 오전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거 예상 문제 다시 본다, OX? 필요 없어요.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보고서 연습한 거로 끝이야, 그걸로. 그렇죠? 수업 들으면서 집중해서. 근데 집중 못하면 다시 봐야 돼. 시간 낭비야, 그거는. 그렇죠?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그림책의 챕터별로 필수 지문하고 기출 지문. 반드시 읽어야 돼. 매번마다. 여유 되면 대깔꼬마니 개발법, 정법을 같이 보는 거야. 1시간은 오늘 거 필수 지문, 기출 문제. 지문, 그림책에 있는 거. 1시간은 뭐다? 개발법부터 뒷부분을 보는 거죠. 그 챕터별로. 그래서 2개씩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달에 전범위가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된다? 나중에 8월 가서 개발법 들어가면 국토개법을 또 보세요. 같이. 그러면 7, 8에 2번을 보는 거야. 필수 지문하고 기출 지문. 그렇죠? 그러면서 화락탈출자를 읽어보면 잘 읽어져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게 9월 말까지만 안정이 되어지면 이제 안정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5에서 65 왔다 갔다 합니다. 됐죠? 또 얘기하죠. 실제 시험 보면 60점 이상 나오는 합격자 몇 프로라고요? 1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몇 점? 45에서 55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붙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득점으로 공법 붙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과대한 기대도 하지 마세요. 딱 붙을 만큼만. 무리하지도 말고. 상준아, 알았지? 무리하지도 말고. 지금 무리 안 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우리 정민이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왜 또 뒤로 갔어 또 왜? 어쨌든 그리고 내용에서 세 번째 보시면 건강한 여름이 뭐라고요?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쉬어야죠. 빨리 주무시고 그만큼 공부도 더 하셔야 되고. 그렇죠? 여름 잘 보내시고요. 우리 휴가 기간이 있어요. 7월 31일은 휴가예요. 그래서 한 주 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할 때 항상 어떤 거점을 둬요. 아, 7월 말일 날 쉬는구나. 그때를 위해서
한 달만 더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주 쉬는 거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때 휴가 갔다 오면 언제 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추석이 있잖아요. 더 고통스럽나요? 그래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기다리면서 또 공부를 또 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8주간 똑같이 스토리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도 문제 풀어보니까 문제집의 문제가 너무 이제 쓸데없는 문제도 많아요. 사실은 쓸데없이 깊은 문제도 많아가지고 버리는 문제도 있고, 나중에 제가 저 지나간 5, 6월 달에 단원별 모의고사 보면서 100개 드렸죠. 문제 미리 보는 백선 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교 테마 까락 탈출 특강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30문제 가량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백선하고 내용 보면서 나중에 진행을 끝내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 뭘로 마무리해야 돼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아요. 단원별 모고 백선으로 볼까요? 백선 책으로 볼까요? 꽈출, 꽉 탈출로 볼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원하는 걸로 보세요. 그렇죠? 뭘 보건 다 마찬가지니까 쉬운 걸로, 편한 걸로 본인 원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래서 내용 진행하면서 볼 겁니다. 우리 7, 8월도 화이팅하고 좀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 첫날처럼 인원 좀 메꿉시다. 맨날 첫날은 채워졌다가 뒤로 갈수록 풍선 바람 빠지듯이 스물스물 빠지다가 1년 내내 수업 듣고 맨날 얘기하는 거 국토계획법만 공부하고 개발법 들어가면서부터 안 나와요. 주택만 나가면 반이 안 나와. 그러니 문제에 맞출 수가 있나? 다시 얘기해요. 6개 법 중에 국토계획법이 최근엔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국토계획법 나오지 말고 건축, 주택대 나오세요. 차라리. 그게 차라리. 요즘 분위기는. 당분간은 국토계획법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한동안 기조가 정비, 건축, 주택이 어려웠던 기조가 한 5년 정도 갔었어요. 요즘 반대가 됐어요. 배려 그쪽이 좀 양호해요.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상당히 깊게 물어봐요. 그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다 안 빠지는 게 좋지만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7, 8월은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리고 8월에 오든가. 그렇죠?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와요. 그래서 내용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내용 볼 겁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8페이지 봐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그래서 7, 8월 화이팅 좀 합시다. 화이팅. 합격은 나의 것이다. 계속 걸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합격증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공부 안 되고 싫을 때마다, 하기 싫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10월 30일 날 시험 보고 11월 말 수요일 날 합격증 받으러 간다. 이야, 좀 두꺼운 A4지예요. 사진 붙여있고 별거 아닌데 받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요. 저도 저번 주에 집에 앉아가지고 자료 정리하면서 옛날에 자격증 딴 거 이렇게 봤거든요. 중개사는 이렇게 자격증 A4지잖아요. 평가사나 관리사는 수첩이에요. 그래가지고 경력 써있고 막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때가 몇 년 전이냐 앉아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되게 추억 돋아요. 느낌이 막 행복해, 흐뭇한 게. 그렇죠? 그런 기억을 가지시길 바래요. 합격의 기억. 불합격 기억 말고요. 합격의 기억. 그렇죠? 되게 흐뭇해요. 되게 보면 그게. 우리 애들과 어렸을 때 꼬마 때 모습 있잖아요. 왜? 우리 애들 아들 5살 때하고 딸 2살 때 딸내미가 뒤에서 오빠를 아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 눈물 나. 이렇게. 어쨌건 봐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말도 죽어라고 안 들어요. 반바지 입으라면 긴 바지 입고, 긴 바지 입으면 반바지 입고, 쓰레빠시는 운동 신고 앉았고. 미치겠어요. 하여튼간에 봐봐. 봅시다.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계획은 뭐라 했어요? 규제라고 얘기했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어서 활동 기준을 만듭니다. 시작. 계획을 만들어서 활동 기준을 만든다. 근데 봐봐요. 문제지에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국토를 그러면 계획해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될까요? 수도권 중심의 비대화된 개발을 시켜야 맞을까요? 균형 발전은 기본 원칙이에요. 법제 3조에.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법제 5조에서. 그러면 지속 가능성 평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환경에 친화적인 개발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환경 친화적. 그래서 환경이라는 말을 써보세요. 환경. 그래서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장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국토라는 거를 계획한다? 너무 넓다. 실제는 뭐 단위로 계획하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 중심으로 배우게 돼요. 고양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로 배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면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가끔 가다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이용관리 기본 원칙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라, 국장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토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도시의 계획을 만들 때 반영하여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국토의 이용관리의 기본 원칙의 법제 3조, 법제 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또 문제가 나오면 또 상식의 발현이 안 되는 게 우리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졌어요? 시커먼 기운을 드렸더니만, 에? 화이팅 하세요. 왜 그래? 잘 될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은 꼴찌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화이팅이야. 봐봐요. 될 겁니다. 봐보시고요. 저도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공부 되게 못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부머리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잡아서 귀를 잡아서 확 질르면 이게 공부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딱 대학 가기 좋을 때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군대 갔다 와서라도, 그렇죠? 지금이라도 50 먹은 지금이라도 그렇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12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에 만드는지를 봐야 된다. 매번 얘기했던 거 뭐라 했어요? 국가계획. 시작.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전국 단위 계획인 건데 국가계획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국가계획 나올 땐 우리 도시와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MB정부 때 국가계획의 4대강 보사업을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4대강 보라는 거는 서울시하고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도 일부 관계 있겠죠. 하지만 성남시나 인천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런 도시에서 그런 4대강보 국가계획을 받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법의 국가계획의 의미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중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 국가계획이라고 하고 그런 국가계획에 맞춰서 아래 계획은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국가계획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광역도시계획도 만들고 도시계획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 만든다.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이걸 뭐라 그래? 광역설이라 부른단 말이지.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광역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의 지정이 선행되게 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가 되어진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항상 명심할 거, 계획은 규제를 위한 수단이고 계획을 만든다면 어디 만드는지 봐야 되고 어디 만드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규제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서울시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서울시란 도시가 있었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는 뭘 만들죠?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만든다. 라고요? 서울시에는 관할구역, 서울시 관할구역, 또 뭐야? 고양시에는 고양시라는 뭐다? 관할구역에 대한 뭘 만들다?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죠. 전국의 120개 도시 모두에 대해서. 그럼 합쳐서 뭐가 돼요? 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서울시는 뭐 워낙에 넓다 보니까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뭐다? 내용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은 뭐라 했어요 제가? 스케치하는 거. 기억났어요 영미? 예스. 뭐라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부합되어지게 도시관리계획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으면서 그냥 복습이 끝나야 돼요. 따로 복습할 시간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내용 1, 2, 3, 4, 5, 6, 7, 8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9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다고 매번 얘기했던 거죠. 책을 펼쳐놓으세요. 그래야 보기가 좋아요. 이 얘기도 122번을 해요. 내가 책을 펼쳐놓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실판 좀 봐봐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있죠. 시작.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있다. 어디 만든다고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할구역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자. 시작.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의 관리란 말을 까먹지 마시고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존위한 계획이며 관할구역의 의미는 뭐다? 한 번 더. 관할구역의 의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한 번 얘기할 땐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군 중에 광역시의 군은 제외하고 요 일반적인 도 밑의 군과는 다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도시계획을 따로 만들 이유는 없다.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경기도 가평군수는 만들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제외한다. 그말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특징은 다른 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의 결정 자체가 대법원 판례가 처분성이 있다고 봐요. 일반 법규명령처럼. 그렇죠? 그러면 위법함이 있다면 이걸 이유로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언제 실효하는지 언급이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구속적 계획이 아니에요. 행정 내부 지침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소송 제기 가능성이나 효력의 발생 문제가 아예 안 나옵니다. 어디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물어봐요. 도시기본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한다. 이런 다소가 알았어. 다음날 안 들어가서 땡큐 맞았어. 틀린 거야. 기본계획은 그런 말이 없어. 관리계획이 그런 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계획 좀 만들어 줄래요? 제안할 수 있어요. 왜?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이 소송, 효력, 제한 이건 다 관리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도 성격을 아셔야 돼. 사람도 성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성질 더러운 놈인데 막 이러면 승질 낸다고. 이해 가셨죠?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막 이렇게 막 화났을 때는 말을 삼가해야 돼. 그렇죠? 열받았는데 더 건드리잖아? 그러면 곤란해. 그렇죠? 싸움이 커진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집사람이랑 뭐 때문에 애 때문에 싸우다가 말하고 나왔는데 문이 쾅 닫히는 거야.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사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문 열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랬어. 그렇죠? 안 그러면 사건이 커져요. 그렇죠? 밥도 안 주고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관리 내용을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돼 있죠?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계획 계획하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을 위한 뭐다?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시계획서 설치하는 거, 도시계획설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들어봅시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뭐라 그래? 도시계획 사업.
그렇죠?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할 때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모두 정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하죠. 기본적으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도시지역. 그리고 미개발지를 얘기한다면 녹관농자. 녹관농자를 뭐라 그래? 우리가 미개발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관농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관농자를 도시외의 지역. 그러면 도시건 도시외이건 미개발지가 어디야? 녹관농자야. 그 말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미개발지야.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이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문 나올 때 미개발지의 난개발 방지의 취지로 조문이 나온다면 대부분 녹관농자라고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은 관농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 지역은 주상공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소한 걸 모르면 뒤 조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조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암기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뭐죠? 용도지구라고 해서 용도지구의 종류는 시작합시다.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눈 감아봐요. 자지 말고. 또 아직도 몰라 이거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 이게. 진 개발진흥지구. BTS 진 아니라고 했지 내가. 취재진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지구. 그리고 지역지구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정하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혁복입이다. 그 중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은 뭐다? 완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도구역이다. 그 완화가 나오면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뭐가 고민이다? 완화가 나오면 남용될까봐 항상 우려가 된다. 그러다 보니 남용 방지를 위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야, 그럼 얘네를 정할 때는 미리미리 선행해서 계획을 만들어 보자. 뭐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완화가 나오니까 남용 우려가 되니 미리미리 선행하여 검토하는 선행 계획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도입하게 된 거야. 얘네를 도입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었다면 나중에 뭐를? 도시 관리 계획이나 도시 기본 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혁복입에 대해서. 그냥 막 바로 도시관리계획 만들지 말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하여 결정해서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정해 가면서 나중에 간주가 되고 변경하면 훨씬 난개발이 덜 할 테니까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이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다음에 완전히 뭐 도시혁신구역 이런 거는 완전히 뭐 화이트존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 청정지역을 만든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 뭐 마리나 베이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위에다 배를 얹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상상이나 했겠어? 배가 바다로 가야지 왜 건물 위로 올라가? 이상하잖아. 창의적이지. 이노베이션이야. 혁신적이고 아주 그냥.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했대요. 오늘 영어도 되네. 어쨌든 그래서 내용들을 정해보세요. 알겠죠? 공간 재구조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혁복과 함께 할 때 한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불러?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야. 해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시작.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일부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경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특례도 많고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요. 봐주는 일이 많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왜 일부니까 고양시의 지구단위 계획은 뭐야?
고양시 뭐 삼성지구 있잖아. 왜? 지구단위 계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일부잖아. 당연히 뭐 다 경미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봐주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봤어. 근데 앞에 봐봐. 그러면 다시 봐. 지금 봤던 요 뭐다? 관리계획의 1, 2, 3, 4, 5, 6, 7, 8이 오른쪽 그림인 거야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한 가지만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옛날에 평가사에 몇 번 나왔었고 중개사에 물어본 적이 없긴 한데 봐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지역 지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죠? 지정변경이란 말이 있죠. 지정변경. 그리고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 수, 시도, 협복, 입인데 제수, 시도에 대한 부분도 뭐라고 나오죠? 지정변경이라고 나와요. 지정변경. 그러면 1, 2번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지정변경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행위 제한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말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1번, 2번은 뭐예요? 행위 제한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과 행위 제한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합니다. 이렇게 많이 속여요. 행위 제한은 계획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1, 2번에 대해서는 지정 변경 계획을 하는 거지. 또 하나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한을 가하고요. 도시혁신 구역이면 도시혁신 계획으로 제한을 가하고요. 복합용도 구역이면 복합용도 계획으로 제한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세 가지는 행위 제한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혁신 계획으로, 복합용도 계획으로. 그래서 1, 2번하고 뭐하죠? 5, 6, 7번은 좀 다릅니다. 기본 자체가. 이해가셨죠? 뭐라고요? 1, 2번하고 5, 6, 7번은 행위 제한 형식 자체 달라요. 이따 뒤에 보면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과거 평가사에 많이 나왔어요. 중개사 나온 적이 아직 없어. 그래서 요 내용도 분석을 좀 하시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밑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 있다. 개발의 허가는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난개발 생기겠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녹관농자 일대에다가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주상공이겠죠. 그리고 개기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정하는 거죠. 그래서 몇번 뭐라 했습니까?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시작.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다. 위에 노란색 안에 없잖아. 개기성은. 그리고 봐봐. 오른쪽 페이지 봐도 뭐가 됩니까? 요 안에 없잖아. 용도구역 개기성 있어? 없어. 그렇죠?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에 뭐가 들어있나부터 제발 정확하게 좀 기억합시다. 9페이지 그림을 못 외우는 건 우리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암기한 거는 풀어요. 암기 됐으면. 근데 원론적인 걸 물어보잖아요. 고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9페이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검토해 가면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용어 좀 봐볼게요. 10페이지에서. 그러면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 일단 포인트는 뭘까요?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관리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다른 단어는 속이지 않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오로지 일부냐 전부냐, 어디에 전부냐 어디에 일부냐, 도시 기본 계획으로 하는 거냐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냐, 대부분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100% 나온다고 몇 번 얘기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완전 이번에 기출가. 이번에 안 나온 비정상의 완전 이거. 용어적인부터 문제가 나와야 돼, 이게. 뭐라고 나와야 돼? 완화하는 구역에 대한 계획. 시작. 완화하는 구역에 대한 계획. 시작. 완화하는 구역에 대한 계획. 그리고 도시혁신 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은 창의적, 혁신적인 도시 공간의 개발 목적, 도시 혁신 계획, 다양한 도시 기능의 융복합된 공간 조성 목적, 복합용도 계획, 신도시, 기존시가지. 이해가십니까? 요건 신도시, 기존시가지. 그러기서 완화하는 거. 다만 주의할 건.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이에요. 주의할 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이에요. 문제집 이걸 뒤집어냈더라고. 아유, 그지 같아. 오해하지 말 거. 마찬가지. 복합용도 계획도 그 제안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 그리고 용도 지역 뭐 중복되지 않는 거 다 압니다, 이제. 그죠? 그 얘기들. 나머지는 중복되지 없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아이템, 맨날 나온다는 중요한 사항 있죠. 기반시설 종류. 시작? 기반시설 종류. 완전 중요하죠. 제가 비교 테마집의 4페이지도 매번 얘기했습니다만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일단 봐봐요. 교공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 시작. 교공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 이거 모르는 분 없다고 봐요. 근데 내가 볼 땐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젠 좀 그만 미룹시다. 나중에 외우자고 미뤄놨잖아. 계속. 이제 더 이상 미룰 데가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교공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7종 세트입니다. 그 중에 오해하지 말 거는 뭐냐면 일단 봐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 수도 있죠. 유통공급시설. 굳이 말하면 이게 상수도겠지.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럼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기초. 환경기초. 그리고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라 장도종. 맞습니까? 장도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예요? 체크하시면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자광, 세분라라, 도자광 이랬지.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추가 세분이 가능하다. 도자광. 제가 52페이지 얘기했었고 옛날에. 그리고 요 기반시설 중에서 행정청이 설치한 것만을 기반시설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저운 화공봉이라고 하죠. 주차장, 저수지, 운동장,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주저운 화공봉은 행정청이 설치한 것만 뭘로 봐줍니까? 공공시설로 봐줍니다. 공공용으로 쓰인다면. 그러면 위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으로 쓰이는 게 뭐야? 그게 공공시설인 거야. 따지고 보면. 하지만 주차장은 민간이 돈 벌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을 공공시설로 봐주는 거야. 주저운, 화공봉, 행정청 설치한 것에 한해서 공공시설 봐주겠다. 됐죠? 그러면 비교 테마집에 한 4페이지 좀 봐보세요. 한번. 비교 테마집 4페이지.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왼쪽에서 하나 좀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고요. 교공유공 방보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 정비책에 필요한 건 뭐라 불러? 광역시설이라 불러요. 봐봐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는 거고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굵은 곳이. 주차장, 차량검사, 이런 거. 굵은 곳이. 그런 거는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기반시설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게 이슈예요.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특히나 요번 시험은 뭐다? 평가사 문제처럼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기반시설. 한번 더 체크합시다. 주차장, 궤도 차량검사 면허시설. 줄 꺼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뭐가 되죠? 공공공지. 그 다음 여기 시장. 그 다음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제일 중요한 거 저수지, 방방방, 사방방. 지나간 평가서 답은 뭐였다? 이거였어요. 방조설비. 파도 같은 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 조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거. 이건 그 설비인 것이지 여러 도시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이라 볼 수는 없어요.
답은 광역설이라 볼 수 없는 거. 방조설비가 답이었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이라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된다?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설 될 수 없는 것이고요. 학교도 당연히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학교는 광역시설 될 수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교육시설 확충의 내용을 집어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학교가 어떻게 광역시설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 뭐가 되죠? 빗물 저장 이용시설이라는 것도 광역시설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이번에 평가사 문제처럼 광역시설 될 수 없는 기반시설 종류를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자광은 세분 가능하다 얘기했죠. 도자광 세분 날라 이랬죠. 그래서 도로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세분이 가능한데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자동차 전용도로도 기반시설인 겁니다. 세분된 거니까. 두 번째 뭐가 되어진다? 또 하나가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하자면 물류터미널, 복합안승센터, 환센터 등등등으로 세분할 수 있고 특히 화물터미널이 물류터미널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류터미널 가지고 창고시설로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건 뭐예요? 그냥 자동차 정류장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해 말 거 광장을 세분한 것에 대한 교통광장이 있다. 근데 교통광장, 뭐 지하광장, 건축물 무슨 광장 쭉 나오잖아요. 쭉쭉쭉. 근데 오해 말 건 교통광장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세분하지 말아라. 답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것이지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설치한 곳 안에서 공공시설로 봐주는 거 주저운 화공봉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행정청이 설치한 곳에 한해서 공공시설 봐주는 거 주저운 화공봉. 여러분 봐요.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슈별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번 이슈는 광역시설 될 수 없는 거 또는 무슨 공공시설로서 행정청 설치하는 거, 도자광의 세분 내용에 대한 거 됐습니까? 아셔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또 하물며 정비법으로 온다면 정비법엔 뭐가 있습니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있다고 얘기하죠. 시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비법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작. 굵은 선 되어 있는 것은 시군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요. 중요한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공원이 잘못됐어요. 굵은 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합행 거 봐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요게 이제 시군 등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에 볼트가 빠져 있어요. 왜 편집자가 실수했나 봐. 그렇죠? 그래서 형합행 넣어놓으세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화공강,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좀 마음먹고 좀 외워요. 이 기반시설만 5문제예요. 절대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도 외워야 되고요. 화장실에 붙여놔. 정면에 보이게 이렇게 집중해서. 알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법에 나오는 시설 뭐하죠? 4가지. 부대, 복리, 기간, 간섭. 여러분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돌아옵시다. 이래서 내용에 보시면 이제 왼쪽 밑에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걸 그래서 설치, 정비, 개량하자.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고자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죠. 걔를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시설. 그럼 물어봐요. 여기 봐.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뭐가 넓어요? 기반시설이.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뭐가 넓어요? 기반시설이. 이해가셨죠? 얘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사업하는 걸 뭐라 그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래. 근데 이거 나올 때 많이 속이는 거. 들어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 표정은 왜 X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X예요. 도시계획시설을. 즉, 들어봐 오른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건너뛰면 안 돼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걸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에요. 공법은 건너뛰면 잘못된 거야 다. 이해가셨습니까? 왜게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 잘 나오죠.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 만들어요, 동구야? 녹간농장. 공부했네. 녹간농장.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야지.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야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뭐라고요?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집어넣은 거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거란 말이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야.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니까. 아까 했잖아. 외웠는데 모르는 거지.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적에 정한다. 이거 또 나왔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하니까 개발행위를 허용해 줄게. 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하지만 그 개발행위로 인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도로 등의 설치에 대한 돈이 없어. 옷가네가 나이데스 하니까 돈을 걷어라 이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위에서 개발행위 한 자에게 돈을 걷어서 여기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로 세 번째 이슈죠.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부대 편입 포함.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부대 편입 포함.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필수 기반을 7개로 보는 거야. 그게 도로, 공원, 녹지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인 거야. 그 중에 돈 많이 들어가는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하고, 그리고 부대 편의시설은 포함해가지고 설치한다 이 얘기인 거야. 나머지는 다 포함이야. 무슨 뭐 상하수도, 수도, 하수도 나오는 것도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포함. 그리고 무슨 뭐 부대 편의 포함이야. 뭐만 제외야? 고등교육법의 학교만 제외야.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부대 편입 포함.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부대 편입 포함. 진짜 기반시설 이슈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정말 내기 쉽거든. 간단하고 내기 편하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니까 꼭 비교테마 4페이지하고 관련 내용 보면서 확인해 줘야 돼요. 문제 좀 봅시다. 그냥 풀면 금방 끝나는데 설명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그렇죠? 뭐 원하면 그냥 문제만 풀고 그럼 나도 좋고 뭐 빨리 끝나고. 그럼 1시에 끝날 수 있어. 12시 반에 끝날 수도 있다. 뭘 원해요? 강박이죠. 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시작.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첫 번째 봅시다. 일단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와요. 도시군 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인데 잘 봐.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말 돼 안 돼? 광역시 안에 군을 제외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지?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지. 갑자기 왜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여기서. 도시계획은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잖아.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야. 이건 도시계획이고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만드는 게 광역도시 계획인 거고 도시계획은 관할 서울시 계획이야. 8페이지 나와 있죠.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써 있잖아. 8페이지 오른쪽 중간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림책 덮지 말고 위로 올려놓으라고. 위로 올려놔. 영미씨 위로 올려. 올리고 보면서 봐요.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좀 봐봐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당연히 기반시설이죠. 도자광, 자동차 정류장 세분한 것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도자광, 세분 가능한 기반시설, 도로 나눈 거 중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단 말이야. 그쵸? 틀렸죠? 그 다음 기반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중, 이거 봐요. 거꾸로 나왔잖아.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봐봐.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이라고 나와야 되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무슨 사업은? 정비사업은 당연히 뭐가 돼요?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죠. 10페이지 가운데 밑에. 도시계획사업은 3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밑에 정비사업. 정비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죠. 5번 문제. 이것도 10페이지에 있죠. 도시혁신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혁신계획은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 목적으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이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지. 아주 그지 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인 거야.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랜책 10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으니까 혼동하지 말고 주의해 줘야 됩니다. 한 번 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 뭐가 선행계획이라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선행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의미 이해하시고요. 2번 문제 봅시다. 국토계 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고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용도구역이니까 관리계획에 해당하죠. 용도구역 종류 불러봐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곡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옛날에 뭐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이다, 여러 번 나왔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 다음에 광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도자광, 광장. 광장은 3분 되더라. 그래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대광장 등으로 세분할 수 있죠. 도자광, 광장. 그렇죠? 그 다음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저운 화공봉. 시작.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저운 화공봉. 주저, 공공시설. 주저하지 말지어다. 공공시설이다. 주저하지 말지어다. 공공시설이다. 주차장, 저수지. 법률만 따지면 주저야. 시행령 따지면 주저운 화공봉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주저하지 마라. 공공시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주 그냥 열정적이죠. 어쨌든 용도 지구입니다. 지구는 뭐예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관리계획으로 결정.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개기면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개기면 뒤져요. 뭐라고요? 개기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동네를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본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셨죠? 왜 얘기? 3번 문제. 이런 거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기본적으로 10페이지 가운데 위에 있죠. 기반시설과 종류의 연결 옳은 겁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된 거죠? 폐차장. 뭐니까? 환경기초시설이니까. 이 문제는 환경기초를 이제 한 개씩 끼워 넣어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간시설에 대한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맞아요. 유통공급의 하수도 환경기초죠. 보건위생의 폐기물 처리 환경기초죠. 방제시설의 빗물 저장 이용 환경기초죠. 환경기초를 한 학기 끼워 넣었어요. 한 개씩. 이해가셨죠? 라고 이해하시면 답은 2번. 9번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나오죠? 공공문화 체육시설. 모두 고르시오. 청소년 수련, 연구, 사회복지, 학교인 거니까 기읍, 디귿, 미음, 비읍. 2번입니다. 기읍, 디귿, 미음, 비읍. 몇 번?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 5번입니다. 기반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걸 세분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냥 봐도 자동차 정류장 아닌 건 교통광장.
실제 기출문제였어요, 이거. 근데 예상문제집을 보니까 기출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거하고 옛날 나왔던 문제를 여기 집어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저번에 풀어봤던 기출문제집은 눈에 띄는 것만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평가사 기출문제라든가 옛날 중개사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모아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만든 문제는 몇 개 안 돼,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6번입니다. 고득점이죠. 뭐예요?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해서 공공설로 본다. 해당하지 않는 거. 주저운, 화공봉. 그냥 봐도 국어죠. 국어가 뭐죠?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기반시설이죠. 그렇죠? 그걸 섞어놨어요, 여기다가. 주저운, 화공봉, 행정청 설치하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움 맞추는 거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거. 17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을 모두 고르시오.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없네요. 나머지는 우리 법의 도시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흥리을 답은 1번. 됐죠? 거저야, 거저. 이런 거 나오면 정말. 그죠? 8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잘 봐봐. 1번 오해하시면 안 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뭘 사업해야 돼?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아까 했지? 봐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 사업하는 거야. 기반시설은 결정된 게 아니라 사업 못해.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두 번째 봅시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한다. 시작.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지. 제수시도 협복입.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뭐가 돼?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지.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단어가 딱 보여야 돼.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하는 거고, 국가계획에 대한 정의죠.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을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도시와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국가계획은 우리는 받들 이유가 없다.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서 얘기했었지. 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서 국가계획은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5번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10페이지에 있죠.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절대 성장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한다, 다 틀린 지문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국토계획법 용어 파트가 거의 5문제가량을 관여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어차피 본론 부분 나오는 거 서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 패턴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죠? 9번. 다음에 용어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죠. 그리고 이거를 도시계획 만들 때 감안한다. 8페이지 왼쪽 위에 내가 써놨죠.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면 떠오르는 단어 완화하는 구역이잖아. 근데 강화라고 남아있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완화하는 구역에 대한 선행계획이에요. 이해가셨죠? X. 그 다음 복합용도 계획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그대로 내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맞는 취지로 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문장이 좀 빠졌어요. 문장이. 뭐가 빠졌죠? 우리 10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도시기능의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 목적. 나는 개인적으로 그 문장 빠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양반은 뺐어 그냥. 근데 다양한 나와 있는 도시에 대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 목적으로 제한을 가한다는 거거든. 복합용도 계획으로. 난 만약에 이러고 나왔다면 난 이의 제기할 거야.
문제가 안 맞는다고 빠졌다고. 근데 뭐 이건 문제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해. 그냥 마음대로 해다. 기웃티귿. 하지만 좀 문장이 빠졌다. 이해가십니까? 라고 코멘트 드립니다. 어느 문제집은 조금씩 다 에러는 있어요. 그렇죠? 고치면서 보는 거지 뭘.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밑에 10번입니다. 이건 8페이지 있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라.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8페이지 왼쪽 끝에 왼쪽 위부터 왼쪽 밑까지 쫙 써 있습니다. 박스. 보이죠? 첫 번째 봐요. 도시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다를 때는 뭐가 앞서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 국가 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 계획이 우선. 그리고 도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뭐가 되죠? 기본이 되어지죠. 그거 아셔야 돼요. 다른 법에도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이 많아요. 8페이지 왼쪽 끝에 중간. 8페이지 왼쪽 끝에 중간. 박스. 도시계획은 다른 동그라미. 다른 법률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이 기준인 거야.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을 만들 때 다른 법의 계획을 만드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기준인 거야. 기준. 그게 뭐야?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계획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셨죠? 왜이게? 그 다음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 그리고 8페이지 왼쪽 맨 밑에 서울시 전체에 부문별 계획을 만들어요. 왼쪽 맨 밑에 뭐 주택 부문이다, 환경 부문이다, 교통 부문이다, 수자원 부문이다.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8페이지 왼쪽 맨 밑에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 전 평가서 문제였어요. 문맥도 안 맞죠.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 라인 잡아줄 수 있다. 여기까지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봅시다. 세수하고 오세요.